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또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6666-0321번, 0321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남겨주시면 최고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볼게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어떤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투자 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을 해서는 결코 나만의 알토란 같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나만의 다른 생각, 또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주 대표의 명쾌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번호 02-6676-0321번입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신중한 결정에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보셔도 좋겠지만 조금 더 간편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오늘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김윤희 캐스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오픈 채팅방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노란 메신저 들어가신 후에 대화 목록 클릭하시면 플러스 표시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경TV 부동산 재테크 검색하시고 전문가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자유롭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부동산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물건은 강동구 암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의 자세한 물건 정보는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 통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많으실 텐데 혼자 안고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속 시원한 부동산 컨설턴트 이동주 대표 이 시간 함께 할 거니까 고민 가지고 계시만 마시고요. 남겨보시고 해결해 보시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네. 용산에 더 프라임 네.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용산 더 프라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남양역 옆에 있는 거. 네네. 근데 그걸 제일 앞으로 전망도 알고 싶고요. 네. 제가 지금, 거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게 더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세금적인 부분까지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하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용산 더 프라임 진단 먼저 도와드리고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어머님. 네, 그리고 만약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내는지 안 그것도 네, 궁금하고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대표님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용산의 더 프라임 그 좋은 아파트를 갖고 계시네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거주는 안 하셨고, 네, 그러면 이거를 혹시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분양받으신 거예요? 분양 받았는데요. 아, 분양받으셨어요? 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말고 다른 주택이 있으세요? 아, 있었는데 팔았어요. 아, 있었는데 이미 파셨고요. 네, 이미 팔았어요. 아, 네. 그러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 제가 해결해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얼만큼 더 가져가야 될지 그것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일단 그 첫 번째 제일 간절 궁금하신 게 지금 양도소득세예요. 그죠? 네네. 예, 양도소득세인데 자, 이거는 지금 현재 1주택이시잖아요. 그러면 보유주택이 없으시니까. 네. 네, 그리고 분양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4년 전인가 5년 전에 입주한 거잖아요. 그죠? 네, 한 5년 예. 접어들어요. 자, 5년 전이었으니까 이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네. 거주 요건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거주 요건이 들어온 거냐면 그 작년 8월 2일 있죠? 네. 작년 8월 2일부터 구입한 것들은 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돼요. 그 청약 조정 대상 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이거는 이미 5년 전에 분양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거주 요건 해당 없고 네. 이 주택 외에 그러니까 1주택 외에 다른 주택 없으시니까 네. 양도했을 때 9억 원 있잖아요. 9억 원? 예, 9억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아, 그럼 9억 원이 음. 고시 가격 9억 원이에요. 실거래가요, 실거래가. 아, 실거래가. 예. 근데 이제 그럼 그러면 지금 9억이 넘잖아요. 네네. 그럼 9억 초과분 있죠, 초과분. 아, 초과분. 예, 9억 초과분은 그 네. 1주택자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 차부터 적용을 하는데 네. 매년 8%씩이에요. 그럼 네? 벌써 한 5년 보유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올해 만약에 판다라고 하더라도 40% 적용받을 수 있고 이거를 만약에 한 10년을 채우잖아요. 네. 한 10년을 채우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80%. 예, 그것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아, 예. 9억까지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얼마 안 나와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까지 채우면 80%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이제 5년 됐잖아요. 네. 예, 5년 더 채워서 이거 10년 채우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더 아. 가져가셔도 된다고요. 왜냐면 네. 용산이 민족공원 개발도 해야 되고 프라임 바로 앞에 있는 캠프킹 부지도 개발해야 되고 또 국제 업무지구도 이제 조성될 거고 이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이것도 지중화 사업 예정돼 있고 다양한 풍부한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근데 개발 사업이 스타트도 안 끊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막 시작할 거예요. 마스터 플랜 나오고 나면. 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걸 처분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고 거주 요건 안 채워도 비과세권 이미 갖추셨기 때문에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년 보유해서 80%까지 받을 거 다 받고 처분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아, 네, 그냥 쭉 가져가세요. 네, 어머니, 일단 당분간은 양도소득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매도 타이밍 아니다 짚어드렸으니까 쭉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당산동 그 금우주택 그 빌라를 갖고 있어요. 네. 당산동 유가에 가서 근생하고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네. 이걸 그 100%그 투자 목적으로 몇 년 전에 사놓은 건데 네. 이걸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예도를 해야 될지 혹시라도 재개발이나 뭐 호재나 이런 전망이 있는지 그게 네.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산동에 금호주택도 하나를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근린생활주택도 하나를 보유하고 계세요. 둘 다 투자 목적이신데 향후 전망 어떨런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당산동 유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그 같은 건물 내에 다세대도 갖고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갖고 계신 거예요? 두 개 다 유가인데요. 103-17번지는 금호주택 빌라를 갖고 있고요. 네네. 당산동 유가 110-66번지는 근생을 갖고 있어요. 110-66번지요? 예, 예. 네. 아, 네네. 자, 일단 근데 그
빌라보다 근생 위치가 조금 역하고의 접근성은 떨어지네요. 그죠? 예, 조금 떨어집니다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아까 먼저 다세대를 위치를 점검을 해보니까 다세대 위치가 상당히 좋네요. 예, 왜냐면 당산역이 기본적으로 2호선하고 6호선이잖아요. 그죠? 아, 2호선하고 9호선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서울에서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특히 주거용을 가지고 예, 2호선하고 9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 같이 이렇게 환승되는 곳에서는 이 주거용 시설을 임대 사업하면은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예, 왜 더군다나 지금 위치가 지금 역하고의 접근성도 너무 좋고 예. 물론 이 곳이 그 오세훈 전 시장 때 유도정비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을 한다라고 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거는 물 건너갔어요. 예, 물 건너갔고 그렇다 보니까 대로변 쪽으로 지금 상가 건물들이나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또 역세권 근방으로는 지금 상권이 조성되고 있고 한강변 쪽 가까운 쪽으로는 이제 주거지로서 이렇게 신규 주거지 자꾸 모습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바라시는 것보다는 워낙 역세권과의 접근성과 지역의 큰 호재로 그 개발, 그러니까 자체적인 개발로 인해서 가치가 꾸준하게 상승한다라는 개념으로 갖고 가시고 문제는 지금 근린생활시설의 위치가 역하고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좀 걱정돼요. 예, 그리고 이쪽은 그 2호선을 중심으로 상권이 지금 퍼지고 있고 9호선 출구, 9호선의 8번 출구 쪽에 뒤쪽에 상권은 아직 그렇게 번화한 상권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를 굳이 두 개를 보유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월세 주고 있거든요. 아, 월세 주고 있어요? 그래도 월세를 받더라도 예, 자, 이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주거용 상품으로서 확실히 다세대 주택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인데 분명히 상가의 목적인데 역과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상권이 형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근린생활시설은 한 번 정도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세대는 보유하시고 근린생활시설은 조금 더 갈아타시는 즉 이런 주택처럼 역세권에 붙어 있던지 아니면 같은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좀 상권이 확장될 수 있는 곳으로 옮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네. 그리고 철산역 부근에 철산역에 예, 13단지하고 12단지가 있어요. 철산 주공이에 예, 이걸 재건축에 있어서 사업성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광명 있잖아요. 예, 광명의 중심지는요. 철산역이 1번이고요. 예, 광명 사거리역이 2번이에요. 예, 이게 이제 구도심이고 근데 철산역 주변은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근데 이 아파트 단지가 지금 저층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예, 강남 재건축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도 지금 저층 재건축이 다 마무리되니까 중층 예. 재건축이 이루어지려고 하죠. 예, 철산도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저층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중층 재건축을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광명사거리 쪽은 재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이미 기반 시설을 갖고 있고 또 철산역 쪽과 광명사거리역 쪽에서 보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중요한 게 학군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 학군은 또 어느 쪽이 좋냐면 철산 쪽이 좀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기반 시설 플러스 학군을 갖추고 있는 곳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는 결국은 저층은 이제 끝났으니까 중층은 12단지와 13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성을 생각할 단계는 아직 아니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게 아니니까. 예, 단지 이 지역에서 향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역세권의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나중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네. 미래 가치가 높다. 즉 진입하셔도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유 자금 네. 있으시면 이곳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와, 보유하고 계신 거에 대한 진단, 그리고 매수 고려 중이신 물건에 대한 진단까지 이렇게 정말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이동주 대표가 풀어주고 있으니까요. 전화와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사연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가 준비한 실시간 부동산 고민 상담소. 메신저를 실행 후 오른쪽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오픈 채팅을 클릭. 한국경제TV 부동산 재테크를 검색해 전문가 채팅방에 접속.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중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보세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사연 만나볼게요.
자, 먼저 마포구 모래내로 3길에 위치한 동성 아파트 24평짜리 가지고 계신데 이 물건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모래내로니까 아무래도 그 마포구청역 일대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그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져 있고요. 또 일부 중공업 지역도 있으면서 지금 그 지역이 많이 개발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 지역의 특성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이 조금 노후되고 낙후되고 조금 그 혐오시설 같은 것들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오피스텔 촌으로 바뀌고 있고 주거지다운 주거지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즉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이니까요. 굳이 지금 서둘러서 처분하기보다는 기존 대단지 대비 낮은 그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 단지로서 실거주 목적이 아주 좋다라는 개념으로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물건 역시 또 팔아야 할지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 중인 곳인데요. 원효로 1가 17-121번지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입니다. 2년차 신축이고 투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원효로 1가 그러면은 또 용산의 개발축과 함께하는 곳이죠. 특히나 이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에 해당되는 곳이 원효로 1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산은 용산 민족공원을 딱 중심에 딱 놓고 생각하시고요. 고급 주택가로 변화하는 곳, 또 고급 주택가 외에 일반 중산층 정도까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가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지금 용산의 큰 테두리를 놓고 봤을 때는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내가 지도를 딱 봤을 때 민족공원 중심으로 우측과 그 한강변 쪽은 거의 대부분이 고급 주택가 쪽이거든요. 그 외에 좀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낮은 주거비를 거주할 수 있는 쪽은 서계동부터 청파동, 원효로 쪽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 쪽밖에 없기 때문에요. 향후 이런 그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쪽 또한 서민을 위한 그 주거지수 개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진숙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양재동 우성아파트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자, 양재동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서 R&D 특화지구로 조성한 곳이죠. 특히 양재역에서부터 수서역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긴 라인을 갖고 형성이 되는 곳인데요. 이곳은 물론 강남의 중심권보다는 파워는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강남 중심권보다는 낮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지역이 업무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한 인프라를 구축한 곳으로 바뀌고 있고 양재동뿐만 아니라 과천의 지식정보타운까지 이어지는 그런 큰 개발축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굳이 처분할 이유가 없고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채팅방 계속 열려 있으니까 많은 이야기들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지만 우리 이동주 대표님의 상담 들어보시면서 직접 만나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주도 역시나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돈이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떤 이야기 자세히 풀어주실 건가요? 네, 이 정책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작년에 파리 대책 이후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또 위축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파리 대책 발표 이후부터 꾸준하게 정책을 분석하면서 세미나 때 많이 강조를 하고 많이 짚어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상 지금 1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게 아니고 우리 강세를 띠는 지역들은 강세를 띠고 또 반면에 또 아파트 외적인 다른 부동산 상품들도 많은 가격 상승을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이렇듯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어떻게 또 변화할지 그로 인한 틈새 시장은 또 어떤 시장이 될 것인지 또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알토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세미나 바로 내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미나의 자세한 정보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이고요. 부동산 정책이 돈이다라는 주제입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8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의 강연입니다.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 이 시간은 이동주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026676-0321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네.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다주택자라 좀 고민이 돼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제가 올해 2월에 강서구 방화 5단지 22평을 매수를 하고 네. 실거주 중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2월에 다시 양천구 목동 14단지 22평을 전세 안고 매수를 했어요. 네. 네, 근데 목동 14단지가 11월이 전세 만기라서 제가 14단지로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살고 있는 방화 5단지를 전세를 주고 갈지 음. 아니면 바로 매도를 할지 매도 시점과 그리고 목동 14단지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방화 5단지를 세를 주고 계시는 목동 14단지로 조금 옮겨볼까 하는 생각이시는데 옮겨보면서 방화 5단지를 전세를 줄지 아니면 매도를 줄지 두 군데 모두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방화 5단지하고 목동 14단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둘 다 그럼 올해 구입하신 거예요? 네, 올해 2월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거주는 방화 5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 14단지는 그러면 이주 목적으로 구입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14단지로 네. 이제 들어가고 싶었는데 입주 매물이 없어서요. 방화 5단지에는 이제 잠깐 사는 거예요. 방화 5단지에는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방화 5단지도 지금 방화 역세권이고 네, 90년대 입주한 아파트 단지를 당장 뭐 개발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역세권이면서 마곡지구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마곡지구가 완공되고 나면 그 영향을 조금 더 받을 확률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이게 처분을 서두를 이유는 없는데 왜 네. 제가 이거 구입 연도를 왜 여쭤봤냐면 지금 네. 방화 5단지하고 목동의 14단지를 동일 연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일시적 이주 때 그런 영향이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 혜택을. 네, 네, 그러니까 뭘 처분하든지 간에 먼저 처분하는 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목동 14단지를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거잖아요. 네, 네. 목동 14단지 일단 거주를 하실 때 방화 5단 혹시 거주하시면서 뭐 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러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시면은요. 네, 네, 네. 방화 5단지를 임대사업 등록하세요. 그래요? 임대사업 등록해 좀 끌고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리고 네, 목동 14단지는 잘 사셨어요. 네, 왜 잘 사신 거냐면 목동은 그 14개 단지가 지금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돼요. 네, 그죠? 상당히 어마어마한 단지잖아요. 네, 근데 목동의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약 한 2만 7천 세대 정도에 이르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약 한 4만 5천 세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대단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 완전히 신도시가 하나 여기 서남권에 생기는 거예요, 그냥. 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여기는 학군을 있잖아요. 네, 네, 강남 못지않은 학군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후된 주택이라는 단점만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모든 게 다 장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네. 거주하시면서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 가져가셔도 충분히 무방한 곳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네. 이거 이주하셔서 입주하시고 어차피 방화 5단지는 이러나 저러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좀 비껴나가자고요. 다행히 그 목동 14단지가 올해 11월이라며요. 네, 11월에 내보내고 입주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미 뭐 5단지 구입해도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등록할 수 있는 게 준공공밖에 안 되거든요. 네. 준공공 등록해서 팔려 가져가시면은 이 중간에 이거를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단한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또 방화 5단지를 처분하더라도 중과세도 안 받고 장기보유 투표공제도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끌고 가시면서 재테크 플러스 세테크까지 하는 걸로 제가 방향 잡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정말 세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을 아끼는 게 하나의 재테크인데 그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와 또 오픈 채팅방에 고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동주 대표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생방송 중에 너무 많은 전화가 와서 연결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고
전화도 안 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걱정 안 해 주셔도 되는 게 방송 중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의 고민 사연을 다시 한번 이동주 대표님이 방송이 끝나고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 계속해서 전화를 남겨주시고요.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지만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간단하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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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저기 투자 목적으로 흑석 센트랩을 2차를 25평을 전세 끼고 사뒀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 제가 분가를 하게 돼서 이제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팔고 실거주하면서도 투자 가능한 곳으로 다시 살지 아니면 이건 두고 그냥 전세로 갈지 고민이 돼갖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일단은 흑석동 한강 센트레비를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런지가 관건일 네. 것 같고요.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한 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아, 네. 네. 제가 들어가서 살지는 못해서. 아, 이거를요? 네, 전세를 끼고 샀거든요. 아, 근데 이제 자금이 네. 조금 부족하신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거주할 집을, 이거를 팔고 거주할 집을 살지, 네, 아니면 그냥 두고 전세를 그냥 얻어서 조금 더 살지. 네. 제가 두 만약에 가지, 판다면, 네, 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네, 말씀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네. 일단 그 센트랩이 2차가 흑성 네. 뉴타운 중에서는 먼저 입주한 단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 개발지 있잖아요. 네, 개발이 이루어지면 여기 흑성 뉴타운 전체가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2차 앞에 지금 3구역도 있고 9구역도 있고. 그죠? 네. 바로 옆에 맞아요. 8구역 입주 앞두고 있고 예, 7구역 예. 입주 앞두고 있고. 자, 네. 대규모 개발지에서는요. 먼저 입주한 단지들 있죠. 네, 먼저 입주한 단지들은 내가 입주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신규 분양 단지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 3구역이나 9구역이 분양할 때 네, 내 거 시세보다 싸게 분양할까요? 아니요. 아니면 입주하는 8구역이나 7구역보다도 싸게 분양할까요? 분양 가격이 아니요. 훨씬 더 비싸게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내가 입주해서 있는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얘하고 똑같은 가격을 형성하진 않겠지만 가격은 당연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갭을 좀 메우겠죠. 네, 네. 이거 갖고 계셔도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만약에 갈아타서 내가 자금을 조금 보태서 갈아타겠다 그러면 네. 굳이 멀리 가서 갈아타실 필요 없고 흑석 뉴타운 내에서 갈아타셔도 좋아요. 흑석 안에서요? 네, 아, 그리고 만약에 이걸 처분해서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네. 이걸 처분해 그러면은 이 한강 현대나 명수대 있죠? 명수대. 예, 요쪽으로 가셔도 좋아요. 아, 그런데 제가 저희가 의견을 드릴 때 첫 네. 번째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 의견을 드리잖아요. 네. 대부분 첫 번째 의견이 더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좋은 거 갖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 처분하실 이유 없고요. 네, 네. 거주는 그냥 자금이 부족해서 내가 임대 사는 거는 내가 생활하기 편한 데 가서 거주하시면 되잖아요. 네, 좋은 거 갖고 그렇죠. 있는 거 파는 것처럼 아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좋은 물건인데 매도했으면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보유 의견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네.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그 용강 레미안을 올 2월에 구입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아파트 이제 곧 입주할 건데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용강 아파트가 레미안이 24평이라서 조금 이제 자금감이 있어서 애들이 좀 크고 하면은 네, 3년에서 한 5년 사이에 한번 좀 이사를 할 것 같은데 네. 그 마포구 주변에 좀 이제 관심을 두고 좀 투자 및 실거주 목적으로 네. 볼만한 아파트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마포 용강 레미안도 진단 도와드리고요. 몇 년 뒤에 마포구 내에서 이사를 하실 건데 어디로 가보는 게 좋을런지까지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연결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내 집 마련을 해 놓으신 거네요. 그죠? 네. 네. 그런데 혹시 그 자제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뭐 3살이고 이제 10월에 또 둘째가 나옵니다. 아, 10월에 둘째 나오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이 거주 일단 하시고요. 아이들이 네. 이제 학교가 들어갈 때가 되잖아요. 네.
그 마포구에서는 그 학교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가 있냐면 염리동 쪽에 초중 고등학교가 다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 되면 아마 길 건너편, 그러니까 대흥역 쪽 주변으로 아마 가실 확률이 높아지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이 태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곳에서 내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는 게 사실 제일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마레프라든가 뭐 재개발해서 염리 2구역이라든가 뭐 3구역 이런 데 막 그 새 아파트들은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마포 태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가기에는 돈을 좀 많이 보태야 돼요. 그죠? 마포 용강 레미안입니다. 아, 용강 레미안이에요? 네네네. 아, 용강 레미안. 레미안을 처분하더라도 레미안 푸르지오라든가 지금 현재 분양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새 아파트 들어가려면 돈을 좀 보태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큰 부담감 없이 이곳에서 내가 굳이 새 아파트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면 네. 좀 눈여겨볼 단지가 조금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 마포 현대하고 공덕 현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이 아파트들이 연식은 조금 오래됐는데 네. 이 주변 지역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들에 전부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아파트 단지만 전혀 지금 개발에 손때가 안 탔어요. 네.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접근성은 다 좋고요. 네. 그래서 한 용강 레미안에 거주하시다가 아이들이 그 큰애가 초등학교 가기 전 있잖아요. 네. 그 시점에 맞춰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마포 현대, 공덕 현대 말씀하시는 네네. 그게 그 일대에서는 향후 리모델링이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고요. 예. 가격도 이 일대에서는 가장 저렴해요. 아. 그러니까 예. 계속 시세 파악하시면서 너무 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맞추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네네. 항상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는 전화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픈 채팅방 연결해 볼게요. 네, 실시간 국민 참여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동 1451-32번지. 자, 이 물건 역시 신축 2년 차의 다세대 빌라 투룸인데요. 계속 가지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1451-32번지면 남부 터미널역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남부 터미널 쪽을 꼭 굳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강남권에서 내가 낮은 주거비로 진입해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얼마나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에 주거시장은 이렇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밖에 지금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요층이 많을까요? 아니면 중저가에서 낮은 주거시장에 거주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을까요? 낮은 주거시장에 거주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은 역세권 주변에 터미널역뿐만 아니라 2호선 역세권, 9호선 역세권, 7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축 다세대 주택이나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로밖에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이 비아파트의 주거용 상품의 가격도 이제는 아파트 갭매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도 나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서도 나쁘지 않다. 장기적으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든지 실거주가 아니시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충분히 그 지역의 호재를 누리셔라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영애님은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롯데 낙천대 아파트 42평 가지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또 매도를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자, 동대문구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도심 접근성, 좋은 도심 접근성의 위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저평가받았다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0평대, 30평대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40평대까지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평대, 30평대가 40평대를 강하게 지금 밀어올리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40평대가 높은 가격 상승을 이루지는 못하겠지만은 간격을 벌려야 되는 시기에 온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이거를 처분하시려고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을 누리고 나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투자 목적으로 두 가지 물건을 놓고 고민 중이신데요. 광진구 강변역에 위치한 강변 우성 아파트 29평, 그리고 성동구에 위치한 옥수 삼성 아파트 26평입니다. 둘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대표님? 자, 내가 두 개의 아파트 단지를 비교할 때는요, 그 지역의 특성부터 먼저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강변역, 강변 우성도 물론 한강변에 있어서 조망권을 일부 단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 곳이지만은 옥수 삼성 같은 경우는 조망권이 설령 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주변에 개발돼서 입주하고 있는 새 아파트들과 해서 주변에 힘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옥수 삼성 같은 경우는 옥수 삼성이 있는 그 단지의 주변 단지들은 기존의 낡고 저가의 아파트 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강남을 마주보고 있는 고가의 아파트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옥수 삼성 같은 경우는 그 리모델링 호재까지 안고 있는 곳이거든요. 서울시의 향후 정책은 재건축을 못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시킬 거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우성이 조금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옥수 삼성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채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네. 채택 안 돼서 아쉬우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예.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그 동대문구 전농 9구요. 거기 투룸 다세대를 하나 구입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 전망이 어떤가 해서 네,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요, 대표님한테. 알겠습니다. 전농동의 번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이게 그 9구역 안에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아, 구구역 안에 네, 두 개를. 예, 알겠습니다. 127-34번하고요. 네, 103-234요. 아, 알겠습니다. 전농 네. 구구역에 두 군데나 두 개나 매입을 하셨는데 잘 매수를 하신 건가요, 대표님?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이 같은 곳에 두 개나 구입하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동생 명의 하나하고 제 명이 돼가지고. 아, 명의는 다르게 하셨고요. 예, 예, 예. 네, 네. 명의를 다르게 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아, 예, 예. 네, 일단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전농 구구역이 뉴타운에서 해제됐어요. 그죠? 예, 예전에. 근데 예, 제가 최근에 다시 구역 지정을 신청을 다시 했어요.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미정이지만 네,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해제됐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청량리 역세권의 개발, 또 역세권 주변 지역이면 4구역을 포함해서 뭐 또 개발 행위, 또 여기에 뭐 GTX의 호재라든가 광역 교통망 중심 이렇다 보니까 또 네네. 기존의 전농 다시니 뉴타운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들이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됐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제될 때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져서 결국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해당 주민들의 사실 의지거든요. 예. 의지가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 지정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이나 뭘로 봤을 때는 구역 지정 신청한 곳에, 즉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신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미래 가치는 나쁘다라고 보면 안 되겠죠. 좋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아, 네. 그럼 근데 이제 한 가지 보유는 조금 제가 겁니까? 걱정되는 게 네네. 이곳에 최근에 그 구역 해제된 다음에 예. 재신청할 때까지 그 공간이 빈 거예요, 이 기간이. 네. 그래서 이때 보면 신축들이 조금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신축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노후도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따져볼 문제예요.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 하나거든요, 지금. 아, 노후도, 아, 예. 예, 그리고 혹시 신축 분양 받으신 분들, 신축 분양 받으신 건 아니죠? 아, 신축을 분양 받았는데, 1월 달에 받았는데요? 아, 이거를 분양 받으셨어요? 네, 1월 달에, 예. 아,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우리가 네. 2010년도에 네. 2007년 7월 15일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날짜거든요. 이 도정법 시장에 있어서. 네. 이때 그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돼요. 네.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전농 9구역처럼 뉴타운이 지정됐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신청하는 곳 있죠. 네. 이런 곳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그래요. 네네.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그래서 이때 그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됐냐면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일부터 정비 구역 지정일 있잖아요. 네. 지정일 사이에 권리 산정 기준일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잘못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너무 앞에다가 지정을 해버리면 예.
새로 이 신축을 한 거는 결국은 그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지분 쪼개기가 된 게 되기 때문에 네. 입주권에 대한 그 약간 그 입주권에 대한 그 확신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요? 예, 위험성도 있으니까 네. 이거를 그 조합 그 추진위 측 있잖아요. 네. 추진위 측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그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예. 그 정비구역 그 지정 고시일이 언제쯤 될 것 같는지를 네. 수시로 계속 체크하셔갖고 만약에 안 되면 내 입주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그렇죠. 얼른 처분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조례가 개정돼서 예. 그거 하나만 꼭 체크하세요. 이거 사신 건 잘하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는 만큼 꼼꼼히 잘 따져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